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했던 그 마인드 얘기 2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삼바 작년에 아주 잘 잡았고, 이때 잡았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쯤. 아주 이렇게 잘 잡아놓고도 전혀 먹지를 못했다. 돈을 벌지를 못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시작된 아주 이날, 이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날 3일 동안 쉬면서 시작된 어떤 작은 공포심이 제 마음을 완전 전체를 감염시키면서 너무 괴로웠다, 힘들고 공포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못 먹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 마인드 영역이거든요. 그것도 마인드인데 그거 말고 또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요,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낙주매매, 그러니까 낙주매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잡을 때는요, 제가 잡은 그 호가에서 보통 한 1.5%, 2%요 사이까지는 잘 안 벗어납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1.5까지 가면 진짜 거의 위험 수위 정도 다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잡은 그 가격에서 마이너스 1.5까지 가면 거의 위험 수위고, 그거까지는 이제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더 이상 떠떨어지면 진짜 저도 이제 손절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거까지 안 갑니다. 진짜 제가 낙주를 좀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이 좋은 건지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마이너스 한 1%, 이게 한 평균 정도 되고, 좀 많이 가도 한 1.5입니다. 진짜 2% 이상 가는 경우 진짜 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낙주는 결국 떨어지는 어떤 이 가속도가 있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잡을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잘 잡지만 좀 더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기다려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공포심이 생기더라도 약간 참아야 됩니다. 제 스스로. 잘 보면서. 물론 뭐 마냥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도 결국 마인드를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내가 아무리 잘 잡는다 하더라도 좀 더 거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어느 정도 깔고 있어야 되거든요. 낙주니까. 완전 막 급나가는 놈을 잡는 거니까. 근데 이 마인드가 좀 바뀔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방구똥 타법 얘기했잖아요. 이 낙주가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는 놈을 잡아 들어가는 거. 요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마인드를 다스리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 털었죠 그랬잖아요. 이때. 이게 제가 잡았던 것도 있고 어떤 예측샷을 날리는, 여기서 예측샷이 나와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이때. 예측이 틀린. 근데 이거는 상승하는 추세였단 말이죠. 이럴 때는요, 정말 칼같이 털어야 돼요. 내가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뭐 기다리겠다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면 이건 올라가는 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마인드 자체를 아주 칼같이 지켜야 돼요. 이때는 제가 낙주는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1.5%까지 견디겠다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낙주하고 다르거든요. 이거는 낙주는 밑으로 내리꼬는 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속도나 이런 게 있어서 정확하게 딱 제가 못 잡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위로 올라간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칼같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때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저도 칼같이 던졌습니다, 이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 지켜줘야 된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저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이때도. 이 사람인지라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지켜줘야 돼, 이건 칼같이. 결론적으로 뭐 손해가 안 난다 하더라도 그건 결론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칼같이 해줘야 됩니다. 진짜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제 친구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저는 어떤 그게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낙주는 좀 더 관대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칼같이 지킵니다. 이걸 확실하게 저는 해요. 이 부분만큼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 친구 한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이제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쓸데없는 그런 희망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이걸 샀다, 뭐 KB금융을 샀다 그랬는데
이날 예를 들어 샀는데, 예를 들어 봅니다. 그냥 샀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게 가다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거를 그다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마냥 약간 내일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그 친구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급락을 맞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방향대로 안 움직이거나 또는 당장 이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냥 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단타고 상승하는 그 순간을 잡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보면 이 사람들은 뭐 대부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친구만 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좀 약간 관대하게 좀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쓸데없는 희망?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어떤 희망? 내일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근데 사실은 가차가 없거든요. 이 단타 같은 경우도 진짜 가차 없이 응징을 하거든요.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내일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만 해도 보십시오. 현대중공업 이거 이날 제가 잡았지 않습니까? 이날 잡았거든요. 근데 이날 털고 저는 만족했어요, 그냥.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그냥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이게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잘 먹고 한 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저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 보니까 이런 거고 그때 당시는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제 게임에서는 이 하루하루 또는 이틀까지 진짜 맥스 이틀입니다. 그때까지는 오케이다. 근데 그 이유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룰에 맞춰서 그냥 해야 돼요, 무조건.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거. 이 돈에 대한 건데, 돈. 사실 이 주식이란 게 결국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그게 돈으로 하지만 그 돈은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 있어서 그 돈은 돈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사회생활 할 때 쓰는 그 돈으로 생각은 안 됩니다, 진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8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80만 원. 80만 원을 해서 첫 달에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는 테마주를 했었거든요. 운이 좋아서 50% 수익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갖고 제가 80만 원으로 한 달에 정확하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정확하게 39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거죠. 그 50% 가까이 수익이 난 거죠. 뭐 49%뭐 이렇게 난 거죠. 50% 가까이. 갖고 39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막 썼어요. 제가 첫날 신나갖고. 좋죠. 제 입장에서는 좋았어요. 그래갖고 막 썼는데 어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다음 달은 수익이 그거가 좀 작게 났나? 하여튼 수익이 나긴 했어요. 어쨌든 그 났고 계속 수익이 나긴 했었어요. 근데 그 금액을 늘리기가 힘들더라고. 늘리기가.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금액을 제가 늘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80만 원으로 만족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뭐 늘려야 될 건데 투자금을 그 늘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부담이 자꾸 되고 마음에. 그래갖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근데 이제 뭐 1,000만 원까지는 제가 늘렸거든요. 그 억지로. 근데 이제 제가 그 우연히 그 1억을 넣게 되는 그런 사고가 한번 발생을 해요.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금으로 제가 몇 천만 원 넣어놨어요. 근데 그 몇 천만 원 다 쓴 게 아니고 이 가격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 몇 천만 원을 다 쓴 게 아니고 그중에 1,000만 원만 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죠, 매매를. 근데 한 2, 3천인가 그때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 3천 정도 추가로 더 있었던 거예요, 예수금이. 근데 그런 게 냅두고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우연히 제가 주문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수까지 포함해서 1억이 들어간 겁니다. 한 번에. SK 하이닉스 작년에. 그래가지고 사자마자 그때 낙주였기 때문에 사자마자 한 1틱, 2틱 막 이렇게 좀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순식간에 마이너스 110만 원인가 120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냥 완전 뻥쳤죠. 그때 완전 실수로 주문 실수한 게 너무 막 크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막 뒤틀린 거죠. 약간. 그래가지고
좀 약간 힘들긴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때 뭐 변동이 없어가지고 별로 그냥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다음날 이제 수익이 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해보면서 느낀 게 이 금액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가지고 그때 이후로 매매를 좀 멈추고 어떻게 하면 이거 극복할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그걸 봤습니다. 그 일본인 그 주식 고수 BNF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BNF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저희 어디냐 사이트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돈을 막 쓰거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막 그 몇천억을 번 사람이거든, 주식으로. 그리고 거래를 엄청나게 크게 하는, 큰 금액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한 소리가 그거를 돈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그렇게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좀 깨달은 바가 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금액을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졌던 이유가 이걸 돈으로 결국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숫자로 그냥 숫자도 아니야. 그냥 의미 없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든 1억이든 제가 1억을 그때 한번 실수로 넣었다 그러잖아요. 맨 처음 실수로. 지금은 이제 1억까지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갈 때는 실수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뭐 그게 아니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걸 돈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생각하니까 커 보이고 부담스럽고 막 그래요. 진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걸로 얼마 벌어서 써야지 막 주말에 이런 생각 진짜 이런 생각 진짜 안 좋은 생각이에요. 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냥.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마인드는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왜냐 이 금액과 관련된 마인드는 극복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매매 기법은 똑같단 말이죠. 들어가는 방식은. 다만 돈 크기가 커지면 이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이걸 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돈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는 이 돈으로 뭐 얼마 벌어가지고 내가 막 써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도움이 됩니다. 진짜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도움이 돼요. 진짜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건 좀 강추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뭐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전업 투자가보다 이 직장인 투자가가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 투자가가 더 유리하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전업 투자가는 내가 막 1억으로 예를 들어 거래를 한다 치면 그 1억 가지고 잠깐만 4, 5% 예를 들어 벌었어. 그럼 4, 500만 원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내가 써야지 생활비로 써야지 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훨씬 도움이 돼요, 진짜. 어쨌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극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